고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약은 아니거든요. 그 고함량을 먹었을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바로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내가 기니피그다 생각을 하고 먹어보고 효과가 어땠는지 그걸 좀 기록을 하면서 가장 좋은 약을 좀 찾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는데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걸 하나씩 다 알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성적이 더 오르거나 하진 않지만 피로물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머리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길면서도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사님만의 그 멘탈 관리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년 길어요. 강산이 바뀌고 3년 동안 주름이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재수를 할 때 좀 그때도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루에 그래도 12시간씩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케줄러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고 다음 달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스케줄러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계속 저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스스로한테 칭찬을 하기보다는 뭐 이때 왜 집중 못했어? 뭐 이때는 왜 5시간밖에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를 약간 기계처럼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수를 할 때 그때 스케줄러에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벤트를 넣어놨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데 화요일 날은 어떤 저한테 보상이 있었냐면, 오전에 가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목요일은 가장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30분 일찍 끝내서 집에 가서 TV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은 늦잠을 잘 수 있다. 그리고 점심은 가족과 같이 좀 맛있는 걸, 외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상을 넣어두니까 뭐 월요일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조금 지치는데 그때 또 운동이 있으니까 한번 환기가 되고, 수요일은 내가 그 다음 날에 집에 일찍 가서 TV 볼 수 있으니까 좀 기운이 나고, 목요일은 그것만 기다리면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너무 학대를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나한테 좀 보상을 주면서 공부를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재수를 할 때는 스스로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미워했었는데, 삼수를 하면서 약간 나를 분리하면서 나를 좀 동생처럼 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잘 달래주고,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우울했지, 그러니까 갈 때 뭐 탕후루 하나 먹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만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잘 달래주면서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약사로 근무하셨을 때 수험생인 학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어떤 영양제를 많이 문의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님은 공부할 때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좀.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처음은 괜찮은데 눈이 떨리더라고요. 아, 눈이 떨렸어요. 맞아.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맞죠.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비염 같은 거 알러지 아, 이런 거 좀 힘들고 잡을 때도 있고 맞아요. 보통 컨디션 안 좋을 때 네. 바카스 가서 사 먹고 그쵸. 그 정도. 커피 많이 마십니다. 맞아요. 우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가장 큰 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정말 몬스터도 많이 먹고, 뭐 봉봉 주스? 뭐 이런 거를, 카페인을 더 극대화해서 청소년 때부터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졸음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뇌에서 산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빈혈약, 철분제를 좀 추천드려요. 보통 여학생들은 많이 챙겨 먹는데, 이제 남학생들은 무슨 졸린데 빈혈약이야, 그냥 카페인 마시면 되지, 어쨌든 잠은 바로 깨잖아요. 근데 철분제를 좀 많이 먹어야지 얘네가 산소를 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철분제를 먹는다? 그냥 이꼴 산소를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당연히 먹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남학생들도 이 좀 졸음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하면은 이 철분제를 한번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좀 추천드리는 성분으로는 페리친 성분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저장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랑 가장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페리친 성분의 뭐 철분제, 빈혈약을 주세요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맛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알약으로 된 거 드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가만히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학생들이 호소 많이 하는 게 바로 변비 그리고 가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고 있는 그런 유산균제를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유산균을 고르실 때는 단일 제제보다는 좀 복합 제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이거를 단일로 먹기보다는 이게 섞여 있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프로, 그 다음에 프리, 그 다음에 포스트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다 섞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약국마다 아마 갖고 있는 약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셔가지고 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걸 달라라고 하시면은 아마 잘 추천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유산균뿐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움직여야지 장 운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험생이다 보니까 그 제한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심하시다. 그럼 유산균에다가 장운동 활성제 그거를 같이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좀 변이 좀 딱딱하다 싶으면은 트리메부틴 성분의 약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움직임을 좀 많이 하는 거. 산책이라도 하루에 30분씩 하는 걸 추천드려요. 학생들이 이제 보통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피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거든요. 저도 수험생 때 어느 정도로 피로했냐면 그 피로 물질이 약간 척추뼈 이런 거를 굉장히 건드릴 정도로 허리가 좀 아프면서 그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프로설티아민 그리고 벤포티아민 이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립니다. 프로설티아민은 우리 뇌에 보면은 그 뇌는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장벽 같은 게 있는데 아무 물질이나 그 장벽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프로설티아민을 먹으면은 실제로 뇌를 통과해서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뇌의 피로 물질을 좀 빨리 없애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벤포티아민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육체 피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좀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약은 2XB 듀얼. 그래서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고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고함량을 먹었을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바로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약간 내가 기니피그다 생각을 하고 먹어보고 효과가 어땠는지 그걸 좀 기록을 하면서 가장 좋은 약을 좀 찾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여러 약을 뭐 아르기닌 먹고 유산균 먹고 비타민 C 먹고 피로회복제 먹고 그걸 다 동시에 드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 인터벌을 좀 두면서 약끼리 너무 겹치지 않게 복용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약사님 혹시 바이오톤이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나요? 알죠. 그것도 적었어요. 저희 때 그거 정말 약간 많이 먹고 네 맞아요. 바이오톤. 고슈비하고 이런 것들 맞아요. 약간 소문난 요새 좀 핫한 약은 대치동 약이라고 해가지고 글루콤 그게 요만한 거 맞아요. 제일 많이 사는 건 약국에서 첫 번째로 글루콤, 두 번째는 메모큐, 세 번째는 바이오톤. 근데 메모큐랑 바이오톤은 약간 서로 시너지 작용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좋고 그다음에 글루콤은 저는 추천드리는 건 점심시간쯤 그때 먹으면 이제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졸리다고 커피 마시기보다는 사실 글루콤을 먹는 걸 더 추천드리긴 해요. 그다음에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영양소에 따라서 어디에 도움이 되고 영양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추천해 주신 영양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는데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걸 하나씩 다 알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2XB 듀얼 이거를 무난하니까 이거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런 시험이나 국가고시, 수능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겨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면역력이 걱정된다. 내가 이날 웬만하면 시험 보는 날은 감기약이나 비염약은 안 먹는 게 좋거든요. 거기 안에 좀 졸리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머리도 멍해지고, 그래서 좀 그날만큼은 좀 감기 안 걸리고 싶다. 면역력이 걱정된다. 그럼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사실 어떤 회사 거든 다 상관없는데 제가 먹었던 거는 고려은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좀 저녁쯤 되면은 머리가 좀 지끈지끈거리면서 머리에 뭔가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 같다 하면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메모큐. 그래도 나는 좀 상습적으로 더 욕심 난다. 메모큐랑 뭔가 더 챙겨 먹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톤. 아니면 이제 좀 잠이 잘 안 온다, 좀 두근거림이 심하다. 그러면 저도 국시를 준비할 때 두근거림이 좀 심해가지고 악몽을 많이 꿨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천황보신단 이런 거 좀 챙겨 먹었고, 나는 아침에 좀 시험 당일에 걱정된다. 그러면은 그 우황정심원 사양든 걸로 그렇게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성적이 더 오르거나 하진 않지만 어쨌든 피로 물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머리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시험 앞두고 나서는 뭐 비염약, 감기약 같은 걸 좀 피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험생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이나 보조제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험 당일에 새로운 약물을 먹는 건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아무리 내가 이전에 먹었던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황청심환 이런 거라고 해도 항상 그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내가 좀 멍한 건 없는지, 뭐 배 아픈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는 약인데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당일에 이미 다 짜여진 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소에 비염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침에 먹기보다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 안에 좀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고 저도 그거 먹으면 거의 엄청 비몽사몽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좀 안개 낀 것처럼 뿌얘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비염약들은 저녁에 먹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막 도파민이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도파민이 저도 장단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 블로그도 있고 아니라고 그런 글이 적혀 있는 블로그를 보긴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 도움이 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수험생을 기준으로 도파민은 저는 좀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이제는 도파민을 얻는 게 너무 쉬워졌고 굉장히 세상이 많이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쇼츠 릴스도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제 막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잠시라도 안 보는 거는 사실 좀 불안해진 그런 시대가 왔죠. 그리고 뭐 게임들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험생일수록 이런 디톡스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신경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이지란 게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손쉽게 계속 도파민을 얻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뤄냈어요. 뭐 시험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이미 도파민에 대한 역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시험을 잘 봤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냥 나는 유튜브 보고 핸드폰 게임하는 게 더 행복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핸드폰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재수할 때 핸드폰 게임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수를 할 때는 아예 이 도파민을 아싸리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다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노래도 안 들었어요. 노래를 듣는 것 자체도 어쨌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인 기준보다도 굉장히 디톡스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다닐 때 당연히 유튜브 보고 당연히 뭐 노래 듣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뭔가 대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체제로 찾았던 게 그 머릿속으로 육해독 떠올리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엄마가 시험 공부하라 그러면 뉴스만 봐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노래나 뭐 유튜브를 안 보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아예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아예 싹 끊어버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노래도 듣지 말고 좀 극단적이지만 그리고 핸드폰도 그냥 정지하고 뭐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서 그 이후에 마음껏 도파민을 즐기세요.